동경 반갑습니다. 제16대 보성역의 노조위원장 후보로 나온 기호 2번 조정근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정견 발표에 앞서 아까 잠깐 선관위원장님이 말씀한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어제 그저께죠. 성안 노선을 운동을 하러 갔다가 그 전에 김대성 후보 측에서 왔다 갔나 봐요. 차 한두 대가 아니라 전체 다 있는 차에, 그 주차장 있는 차에 기호 1번이라고 다 찍어놨어요.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서 겁을 먹어서 뺄 수도 없고 사진을 찍어가고 또 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저희한테도 그 차량 운전자분들이 나라고 얘기하지만 나 찍혀. 자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촉탁직, 중형 1년 계약직. 이거 지울 수 있습니까? 쉽죠. 그래서 선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니네도 나라 2번. 우리는 안 논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결과적으로 선관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서 모든 결정을 해서 1번이든 2번이든 앞에 하나도 놓지 마!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서 어제 정견 발표 앞서 9시 15분인가요? 김대성 후보 측에서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합니다. 기호 1번 김대성하고 맞습니다. 자,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맞다고 칩시다. 표현의 자유. 그러면 억울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동지 여러분한테 억울한 거를 하소연을 할 거 아닙니까? 조정근이가 나쁜 놈이라고. 어제 또 나온 사람들한테 일본 후보 측에서 압박을 가했답니다. 거기를 왜 갔냐고. 오늘 또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13분밖에 안 되지만 못 나오게 방해 공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또 문자 보내기를 사무실을 시키겠다. 가지 마라. 그게 가지 말라는 얘기죠. 자율적으로 해라. 집행부가 기호 1번입니다. 현 정권이고. 여기 있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둘, 셋, 선거니까 15명. 이게 선거운동입니까? 또한 저희가 3번의 위원장을 했는데 선거 때마다 저는 상대 후보 측한테 누가 나올지를 압니다. 후보자로. 일주일 전에 딱 연락을 다 해줬어요. 김대성 후보한테도 그 전에 선거 나올 때도 김대성 후보 선거 사무실 잡어 준비해. 신영순이 잡어 준비해. 미리 영업사업에다 다 잡아놓고 자기는 미리 후보 등록하고 공고 게시하고 그때부터가 선거운동을 하겠답니다. 저는 이틀 늦게 했어요. 사무실도 못 잡고 그리고서 영업소 사람들 내려오는 거 붙잡아다가 음료수 먹이고 합니다. 이게 공정한 선거입니까?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묵묵히 근무에 임하시는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0대, 11대, 14대 3번의 노조 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14대 때는 제가 못했습니다. 2번의 임금 동결 진짜 고개 숙여 동지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0대, 11대에는 투쟁으로 일관하여 파업 전 단계까지 갔으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기자회견도 하고 3사 공동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하여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중형과 대형과 일비 격차, 임금 격차 요때 엄청나게 따라붙고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외쳤던 때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았고요. 다만 14대 때에는 19년에 한 번, 19년에는 13만 원 임금 이상, 정년 1년 연장으로 끝났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2년 동안 임금을 2회 연속 동결을 하였습니다. 뺏어낸 것이라고는 고작 후방 카메라, 대학교 학자금 3천만 원, 무사고수당 3만 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가 왔습니다. 전국이 마비되다시피 했고, 전국 버스, 제일 먼저 서울, 6대 도시, 충남 전체가 다 90% 이상의 임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충남도 동결됐고 천안 3사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였었냐면, 신기입사들은 모르시겠지만 버스를 세웠어요. 그럼 기사들이 일을 못해서 70% 월급을 주고 쉬어라. 한 40여 명 정도를 첫 달에 쉬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사측에서 한 27명인가 또 쉬어라. 그래서 그거를 70% 월급을 받기 위해서 쉬는 사람들을 교섭을 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 60몇 명 정도 유급비를 70% 받고 쉬다 보니까 조합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왜 나는 안 쉬겠냐? 이 사람들은 쉬는데 나도 70% 월급을 쉬게 받는다, 쉴 거야. 라고 싸움이 났었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시기지만 제가 그때 2번 동결한 거 잘못했고요.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2번이나 동결을 했는데 자격도 없이 너 조합장 왜 나오냐? 맞습니다. 2번이나 동결했지만 제가 나오는 이유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코로나 때 그 어려운 시기에 휴차를 잡았습니다. 휴차. 코로나 끝나고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단계인데도 2배로 늘어났어요. 휴차가. 당시에 14번 6분 간격, 7분 간격, 8분 간격이 있습니다. 뭐 11번, 21번 다 똑같이 짧았어요. 지금은 14번, 14분 간격, 15분 간격. 온양? 뭐 한 20분 되나요? 온양은 8분이에요. 옛날 6분이었다가. 2배 정도로 다 거의가 늘어났고, 더군다나 없던 노선을 88번, 85번을 만들어서 여기서 빼다가 거기다 또 투입을 시켜요. 그럼 배차 간격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노동 강도가 2배 이상 없어졌습니다. 막 뭐라고 기사들 어려서 얘기합니다. 동료들이. 사측에서, 노조에서 얘기를 합니다. 기사 수급이 안 돼서, 기사가 안 들어와서. 기사가 안 들어오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중형차 자릅니까? 또 속탁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또 자릅니까? 제가 3년 동안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해보려고, 또 동지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의 단계적 인상, 저희의 회사 보성여객은 산별노조입니다. 산별노조. 즉 산별 교섭하고 기업별 교섭이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 산별노조. 기업별 노조는 회사 대 노동자, 즉 보성여객 단독으로, 보성여객 노동자 단독으로 1대1로 협상을, 임금협상 할 수 있는 게 기업별 노조입니다. 산별은 제가 도장 찍을 권한이 없어요. 산국단체 항공노총 자동차연맹 충남 지역 지부 여기에서 찍을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는 전국사업조합 충남사업조합 이사장 이준일 회장이 각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격은 없지만 보성의 산별이라 도장 찍을 권한은 없지만 제2의 교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제2의 교섭은 뭐냐? 충남이 동결을 하든 10% 올리든 3% 올리든 천안 3사만 다시 빼내서 교섭을 하자 라고 뭔가는 또 뺏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번
코로나 때도 충남은 다 동결을 했는데 천안 3, 4만, 무사고장은 3만 원, 대학교 학자금 3천만 원, 후방 카메라. 천안만 또 뺏어낸 겁니다. 이거를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공영제 추진을 앞장서겠습니다. 준공영제라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시의 입장이 어떻고 사측의 입장이 어떻고 우리 노동자의 입장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운송 원가라고 있습니다. 차 한 대당 들어가는 전체 금액 나누기 곱하기 해가지고서 들어가는 돈이 시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요. 100만 원이라고. 하청 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막 했는데 100만 원. 회사에서는 하자 보니까 100이 아니라 100한 2, 30, 150이다. 띄웁니다. 왜? 준공영제를 넣을 때 시한테 팔아먹을 때 돈을 엄청나게 벌고 싶거든요. 자본가들, 사장들, 주주들. 이래서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자, 노동자 입장은 어떠냐? 하면 좋죠. 제가 옛날에 의장 할 때도 하자고 했었어요. 저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일부만 하자고 합니다. 일부만. 자, 일부만 하면 6대든 뭐든 뭐 이렇게 하자고 해요. 그러면 누구는 1일 1교 되고 누구는 14일 만근내고 누구는 22일 일하고 하려면 다 해가지고 투쟁해서 임금은 또 어떻게 해요? 노조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공인자들 때 고용 안정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야 되지만 271명밖에 안 되지만 다 가야 되지만 거기서도 플러스가 다 7, 80명 더 뽑을 거예요. 고용 안정이 돼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건 내 퇴직금 여태까지 다닌 퇴직금을 누가 줄 겁니까? 시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시급으로 바뀌었어. 바뀐 금액으로 결산해서? 무수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서울이 제일 먼저 준공영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6대 도시였는데 준공영제는 사측이나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노조에서 만드는 거예요. 서울. 한참 시민운동하고 노동운동 파업 들어가서 자본가들이 사장들이 시한테 돈을 뻥 튀겨서 운송원가가 150이라는 걸 노조에서 파업해가지고 그러면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대듭니다. 당선돼야 되니까 시장도 덜 떨어집니다. 왜? 시민들한테 막 난리가 났으니까 차가 파업 들어가서 안 움직이니까 이때 떨어뜨려가지고서 사장도 양보하고 회사도 양보하고 시도 양보해서 준공영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3사가 똘똘 뭉쳐서 하나된 힘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철저하게 한번 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코스표 배차 시간표 전면 개정 조정. 저는 만약에 시간표가 바뀌어서 한 번이 다시 나온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간부 2명을 여간방에다 투입시켜서 일주일 동안 밤새는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가 있으면 1페이지 딱 아침 첫차 6시 끝나는 시간 22시 딱 나옵니다. 그럼 16시간 1페이지 딱 채워놔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더합니다. 뭐 600시간, 700시간, 1000시간 나온다고 쳐요. 200페이지 전체 저기에서 새로 나온 시간표를 딱 놓고서 다시 따집니다. 뺐을 때 300시간 늘어났다. 우리 못 뛰어. 우리 못 뛰어. 돈을 줘 그러면 뛸게. 시간표 조정하게 다시 할 겁니다. 저 혼자만 안 되지만 3사가 같이 해야 되지만 주도적으로 이 경험과 옛날에 했던 그 파업, 폐기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및 민원에 대한 이의제기. 얼마 전에 진짜 억울한 기사가 나타났어요. 본인이 진사고인데 거의 100%, 90%인가 줬는데 회사에서 보험접수를 안 해줘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150만 원인가 벌금이 나왔어요. 신호위반. 분명 기사가 잘못했죠. 근데 사측에서는 상대방 측의 10%라도 과실을 잡으려고 보험접수를 늦게 해준 겁니다. 우리 동료 기사는 승무정지는 승무정 일주일 먹고 6개월에 150만 원 벌금을 맞았습니다. 가서 따졌죠. 회사 가서. 회사에서 못 준답니다. 12개 항목을 그걸 회사에서 왜 내? 맞는 얘기죠. 조합에 가서 따졌습니다. 조합에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여기서 어떡해요? 그럼 지금 알았더라도, 지금 알았으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회사랑 교섭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또한 90% 이겼는지 10%를 졌는지 60%를 졌는지 우리는 회사 말만 믿습니다. 6대4에 졌어. 7대3에 졌어. 이겼어. 저는 안전관리부장을 2명을 둬서 A조비조 1명씩 사고 나면은 큰 사고나 이런 거 다는 못 나가도 투입을 시켜서 일단 사고 나면 기사들은 쪼릅니다. 회사에 나오면 죄를 진 것 같고 간부가 나가 있으면 든든해요. 안 되면 가가지고서 버스 공제해줘. 같이 가. 몇 대해줘.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겨? 싸우게 만들 거고요. 또 안전관리부장 안 되면 제가 움직여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영역비 인상 협의. 청소영역비가 뭐냐? 말 그대로 청소를 우리가 대신 해주는 돈으로 받는 청소 돈입니다. 영역비. 옛날에 아줌마들이 버스 바닥을 닦았어요. 근데 아줌마들을 없애고서 3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아주 옛날에 그랬다가 400을 올리고 500을 올렸습니다. 근데 500으로 올린 지가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계속 안 올라요. 이거를 다시 올리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돈 갖고 우리가 추석 때 20만 원씩 받는 겁니다. 다음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평택은 지금 65세입니다. 근데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천안도 충남도 62세면 높은 추세입니다. 정년. 근데 왜 연장을 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뭘 정년을 연장해놓고 가야지 이제 그만. 밑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사측에서는 정년 연장 안 시키려고 합니다. 왜? 잘라버리고서 대형차 25년 저기로 따졌을 때는 28만 원짜리 일당이면 신규투자 뽑으면 축탁직 17만 원짜리 쓰는 게 맞죠. 1년 동안 그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근데 왜 연장해야 되냐? 쉽게 얘기해서 정년 정도 됐으면 도성얘기해서 25년, 30년 된 사람이에요. 그참 대우해줘요. 뼈를 묻은 사람입니다. 그걸 최대한 65세까지 연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탁직 75세까지 다닐 수 있도록 유지를 하겠습니다. 건강, 자격요건, 사고 등이 충족이 된다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축탁 계약직 중요.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불안합니다. 사고 나서 잘릴지, 말 한마디에서 재면서 잘릴지, 이거를 2년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스 충전소 문제. 제가 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모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40번 산옥 갔다 오고 나니까 10분 남아요. 15분 남아. 어떨 때는 20분 늦어요. 그래도 가야 돼. 그런데다가 낮에 가스를 넣으라고 합니다. 9시까지. 중요. 대형차는 12시 반까지인가 넣다가 딱 끊어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세네대 충전이 안 돼 있어서 그 다음날 난리가 나요. 결행되는 차들. 자,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 대폐차가 되는 게 전기차로 다 나옵니다. 가스 충전소가 돈을 못 버니까 직원을 한 명 줄인 거예요. 자, 해답은 제가 볼 때 이것도 교섭을 해서 사측과 얘기해서 해야 되는데, 해답은 직원 한 명 연봉으로 땄을 때 충전 직원 한 명이 내가 볼 때 많아야 6천. 많아야 6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측, 쉽게 해서 3만 원 따로 쓰니까 세천 하나하고 보성 두 군데니까 6천이면 가스 충전이 3천 돼. 반 돼. 우리가 될 테니까. 3천이면 또 세천 원이랑 우리가 반 나누면 1,500. 그 1,500을 못 내가지고서 우리 기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안 되면 노조에서 내가 세천 원하고 상의해가지고 되면은 700주 내자. 너랑 나랑.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부와 운영위원 금지, 겸직 금지. 간부라 하면 나라로 따지면 장관들입니다.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 쉽게 부위원장이 국무총리. 운영이라 하면 쉽게 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간부와 운영위원을 왜 금지를 해야 되냐. 장관이 예산을 짜가지고 장관이 예산을 쫙 짜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갖고서 깎아내려 더 낮춰 싸웁니다.
여당 야당하고 막 또 싸우고. 여기는 장관이 집행부고 또 집행부가 또 국회의원이에요. 운영위원 간부랑 같이 다 통과되죠. 즉 운영위원은 현 정권을 견제하고 싸움을 하고 똑바로 가게끔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거를 간부와 운영위원 겸직을 회의를 통해서 금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사원 제도행 부활. 예전에 2019년도에 열상을 제가 보냈습니다. 회사한테 뺏어내서. 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가 일어나서 못 보냈어요. 1,000만 원씩을 내놔라. 사측. 협의를 했어요. 사측에서는 코로나인데 주라는 법 있어? 묻죠. 이준희 사장한테 우입해서 이준희 사장아 우입해봐. 하고 노사협의회 썼어요. 계속 2년 동안.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떨어지고 나니까 조정근이가 제도행을 반납을 했대요. 조정근이가. 그래서 안 된대요. 내가 그때 밴드 한번 띄웠다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 조정근이 반납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7월 달에 선거 치러서 12월 28일까지 제가 버텼는데 축구해줬지만 사측에서 압박하고 뭐 해도 도장, 인구협상 단체가 부장, 조사장이랑 싸워서 12월 28일 날 도장 찍고 도로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인구협상 보고 나와 있어요. 버티고. 그래도 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동결했다고. 제도행을 부활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근속자, 무사고자, 해외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에 뭐 10명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한 30년 다닌 사람들, 더군다나 무사고자. 여기서 30년 동안 무사고에 다녔는데 한두 명씩이라도 해외여행을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사 순서에 따른 차량 배정. 누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형차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차를 가대요. 또 좋은 차로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 누구는 내가 타던 차가 새 차로 나왔어요. 뺏겼으면 쫄딱이라면 만약에 어느 정도 서스 차에도 쓸만한 차를 줘야 되는데 또 똥차로 가. 또 뺏겨. 또 똥차로 가. 사고나 결행, 민원 이런 게 없을 시에는 정상적으로 여야를 안 가리고 입사 순서에 맞게 사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16대 위원장 선거는 김대성 후보, 조정근 후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열심히 하냐, 우리들이 보고서 뽑는 축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적은 김대성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적이 아니고 조정근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적이 아니라 우리가 적이 아니라 사측이 적입니다. 크게 나가서는 사업자 이준희 사장, 더 크게 나가서는 천안시청. 선거가 끝나면 하나로 다시 똘똘 뭉쳐서 사측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때 못했지만 다시 한번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이 한번 불사르겠습니다. 3년 임기 내에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기자회견도 하고 파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촉탁 계약직 또한 쫄아서 지금 이 자리에 못 온 우리 동료 여러분들 1년 연장 안 돼가지고서 겁나서 중요 사측의 압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게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끔 파리 목숨이 되지 않는 세상 제가 만들겠습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보성역의 조중현이가 주인이 아닌 세상, 우리가 주인 세상 제가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조정근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